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아빠, 우리 경포 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문 밖을 나서야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더 큰 세상에 가야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다. 글로벌 넘버원에 도전하는 블랙야크는 그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야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계속 갈망하라, 여전히 우직하게.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스티븐 잡스가 2005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말입니다. 많이 화제가 됐었죠. 이 말처럼 내일 우리는 더 감동 있는 연설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 서울대학교 가을학기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은 학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선천성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6년 동안의 대학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정원희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정원희 씨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졸업 축하드립니다. 정원희 씨? 예, 지금 전화가 상태가 안 좋은데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정원희 씨, 선천성 뇌성마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고 또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내일 졸업식이 있는 학교들이 몇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식이 있고요. 연세대학교도 역시 내일 졸업식이 있는데요. 이런 졸업식에서 더군다나 이런 학생이 대표 이 연설을 하게 돼서 더욱더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정원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졸업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죠? 졸업하니까 네, 좋죠? 너무 좋죠. 예? 드디어. 근데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졸업할 때 좋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취업이 안 되면 이게 별로 안 좋거든요. 아, 그렇죠. 예, 취업 되셨어요? 아, 예, 저 지금 현재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고 계세요. 네. 아, 그 어느 회사요? 물어봐도 돼요? 한국투자공사라고 이제 해외 투자 공사. 하고 있는 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또 축하받을 일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잘 된 일이 한둘이 아닌데. 그러게요. 그 어떻게 타고난 운이 아주 좋으신 모양이야. 그죠? 그런가 봐요. 네, 그래요. 네.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몸 불편할 때 학교 다니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어려움이 아예 없었다고 하면 그거는 뭐 틀린 얘기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워낙 저는 또 잘하면서 학교에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많이 만나서 아주 큰 어려움 없이 잘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배려가 참 중요한데 그 배려라는 것들이요. 사실은 뭐냐면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비장애인한테도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 같은 네. 경우에는 우울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2차 네. 세계대전 전범국이라는. 네. 그래서
이 몸을 다치신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네. 그러니까 네.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네네. 뭐 다리가 없으시다거나 팔이 없으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네. 거기에선 굉장히 그런 배려가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 학교 다니셨어요? 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 학교 다녔어요. 네. 그 일반 학교 다니다가 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가 기뻤어요? 아니면 지금 취직하니까 더 기뻤어요? 글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그래서 예? 둘 다 좋죠. 둘 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일 졸업식에서 이제 졸업생 대표 연설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됐네요. 지금 많이 떨려요? 예, 저 워낙 또 그렇게 큰 자리에서 예. 이야기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또 믿고 맡겨주신 만큼 잘해야 할 텐데 마음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 지금 방송하시는 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는 꽤 청취율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그런가요? 자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지금 연습하면 내일 덜 떨립니다. 자 조금 해보세요. 예 어떤 얘기할지. 이제 제가 내일 드릴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제 나 스스로를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것들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어떤 장벽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장벽이라고 느껴서 장벽으로 만드는 건 나 자신이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마음껏 꿈꾸고 내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라.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잘하시네요. 내일 하나도 안 떨실 거예요. 제가 볼 때. 감사합니다. 아니 방송에서 이렇게 안 떨고 하는데 뭐 내일 뭐 떨릴 이유가 없죠. 예?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그 내일이 이제 우리가 옛날엔 이 가을학기 졸업을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했었어요. 예? 네. 우리 애도 사실 내일 졸업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 얘기 드리려고 일부러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 뭐 휴학했었어요? 이게 그 가을학기 졸업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갔다 오기도 했고 또 중간에 연극을 한 1년 정도 하면서 학교를 이제 학점을 조금씩 들으면서 다닌 것도 있고. 연극이요? 네네. 연극도 했구나. 네. 그러고요. 이게 다른 기타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좀 천천히 영향이 있어서 졸업이 늦어졌어요. 아니 옛날에는 뭐 4년에 졸업을 대부분 다 했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요새는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4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드물어요. 예. 맞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취직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게 계속 늦추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네네. 너무 공감을 잘하신다. 예? 자, 그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네네. 봉사활동도 좀 했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제가 했던 게 이제 첫 번째로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이제 저희 학교 구역인 관악구 어린이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학교 보조교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봉사활동 많이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대학에 올 때까지 되게 주변에서 너무 좋은 에너지를 많이 주시고 또 되게 받기만 하고 살았다는 생각을 대학에 와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사회에 그리고 그분들께 드리는 게 찾아서 나섰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하지만 내 또 선생 티 내는 것 같지만 학점은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왜 학점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냐면
아,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학점이 좋으면 이거는 큰일이지. 네,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대학 않아요. 생활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경험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과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예. 아이고. 아니 그 경험 좀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여행인데 여행도 좀 많이 다녔어요? 네, 저 이제 대학교 때 여행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뭐 유럽 여행, 미국, 캐나다, 뭐 다른 뭐 기타 등등의 여행 열심히 많이 다녔어요. 혼자. 네, 혼자도 간 것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간 것도 있고. 네. 야. 그래요. 그 여행 갈 때도 조금 그것도 대단한 도전인데 휠체어 지금 타시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뭐 두렵거나 뭐 걱정이 되거나 그런 생각 안 가졌어요? 사실 뭐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는 건 있죠. 아무래도 처음 가보는 길이고 혼자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뭐 갈 수 있는 길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뭐 미리 알아보고 조금 천천히 가고 아니면 돌아가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또 여행의 묘미니까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어서 더 재밌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웠죠, 그리고. 엄청 배웠죠. 유럽이 그 외교에서도 그 인권이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네, 우선순위에서 맞아요. 굉장히 네네네. 이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국가들이니까 네, 그런 네, 데서 그래서 느낀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국하고 또 인식도 사람들이 많이 다르고 되어 있는 시스템도 차원이 다르게 좋은 국가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이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물론 우리 사회도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 비하면.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이런 걸 좀 맞습니다. 특히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떤 거 지적하시겠습니까?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취업을 막 했고 예.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고용은 상당히 아직까지 닫혀 있는 상태예요. 예, 뭐 맞습니다. 학교나 교육이나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을 내는 게 아니지만 또 회사는 다른 입장이다 보니까 더욱더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호주의 어떤 채용 담당자를 만났는데 예. 이제 휠체어를 탄 사람을 체험을 시키면서 이제 뭐가 불편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어필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네가 불편한 게 있으면 뭐 그것들을 고쳐주겠다. 제공해 주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너에게 만약에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낮은 책상이 필요하다면 그걸 주면은 넌 아무런 문제 없이 일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제 그런 다른 차원에서 그런 질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장애인에게 있어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아니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배려해주면 충분히 가능성을 펼치고 또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걸 장애라는 편견에 이제 사로잡히지 않고 모두가 같은 기회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제도나 시스템이 좀 더 발전했으면 그리고 인식이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돈 많아요 지금. 그죠? 아, 그런가요? 세계 10위, 11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 이 우리의 멘탈리티는 세계 10위, 11위가 되느냐? 그렇지 네. 못합니다. 이런 괴리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가 우리의 과제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 얘기하는데 선진국이 돈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행동하고 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느낌,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해외 투자 전문가로 또 저만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요. 꿈은 이루어지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꾸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꿈을 자주 꿀수록 우리의 미래는 그 꿈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슷하게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정원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떨지 마시고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뇌성마비를 딛고 서울대학교로 내일 졸업하죠. 서울대학교 졸업생 대표 연설자 정원희 씨였습니다.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자, 또 롯데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이거 근데 롯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텐데. 예. 이 롯데그룹이 올해 11월 말까지 그룹 전체 순환 철저구리 416개 가운데 80% 그러니까 340개를 해소하겠다. 순환 출자구리 340개를 해소하겠다 공언을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신동묘 회장이 연말까지 하겠다는 거 실무 태스크포스 꾸리면서 한 달 정도 좀 앞당긴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팀장은 이봉철 롯데정책본부 지원실장이라는데 이 양반이 그 그룹 전체의 재무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주요 과제로 호텔 롯데 기업 공개, 순환 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경영 투명성 제고 4가지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 중에 이제 순환 출자 해소는요. 일단 그 다수의 계열사가 나눠가지고 롯데쇼핑과 대홍기획 등의 지분을 장내에 이렇게 매각을 해서 소유 구조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돈 많은 호텔 롯데가 인수할 가능성 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한 7조 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약속한 만큼 됐으면 좋겠어요. 돼야죠. 돼야죠. 근데 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봐가지고. 또 한국노총이 올해 4월 8일 날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 한 넉 달 만에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강성 그 산하에 있는 강성 노조들이 반대를 했지만 일단 의사결정기구 중집에서요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하고 시기 방법은 노총 지도부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날 회의장 원천 봉쇄에서는 금속노조, 공공노조, 산별노조도 한 발 물러선 것이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노사정위원회는 김동만 한국노조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모이는 어렵게 모일 것 같고요. 하지만 평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임금 피켓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 해고 이것이 가장 큰 난제거든요. 일단은 노동기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재계는 파견근무 근로 업무 확대, 그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 각기 다른 소리 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화를 시작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거고 상당한 진통은 뭐 감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사정 문제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지 청년 실업 문제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자, 요새 경제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죠? 근데 정부가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러는데 야, 이게 이벤트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벤트예요? 일단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추진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승용차 구입하시려는 소비자분들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탄력세율 경기 조절이나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개소세율을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거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승용차는 차량별 각각 30에서 60만 원 가격 인하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2012년도에 한번 했었어요. 그때 14,000여 대 늘어났었던 거. 더 팔렸어요? 판매 대수가 14,000여 대 늘어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연말 행사인 그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슷하게 예.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300여 개 나들 가게에서 생필품, 라면, 과자, 음료들 이런 것들 이제 판매한다고 하고요. 예. 9월 추석 명절과 11월 김장철에 전국 300여 개 전통시장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이제 캐디와 카트 선택제 골프장을 올해 말까지 100개소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가을 휴가 적극 독려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소비진작 대책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게의 지갑을 채우기보다는 지갑을 여는 데 집중돼 있다. 소비심리 둔화의 근본 원인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예. 대중요법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문제는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도 맞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올해 세 차례 인하했던 가스요금 말이에요. 예. 이제 오를 것 같은데 가스공사가 줌을 붙여줘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금 인상 요청했다고 예, 그러죠? 그렇습니다. 세 차례 올해 인하가 됐었고요. 가스공사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9% 요금 인상을 요청한 데 이어서 산업부도 그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요금 인상 신청은 주된 원료인 LNG 도입 가격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는데 보통 LNG 도입 가격은 국제 유가 7-80% 수준에 연동되고 대개 국제 유가보다 서너 달 늦게 움직이거든요. 올해 2분기 때 올랐던 국제 유가 상승 부분이 예. 국내 가스 요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가스공사는 설명하는데 근데 참 이게 뭐야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제 또 올린다라는 건데 좀 그렇습니다. 인상 시기가 보통 가스 요금 부담이 적은 게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가을에는 좀 부담이 되는데 그럼요. 이때 다시 올리겠다니까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 네. 재밌네요. 한쪽은 뭐 지갑을 연다, 뭐 이런 이벤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요금 올리고, 예. 그죠? 예.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우황청심원을 단지 제품으로 생각했다면 반세기 최씨 고집도 귀한 약재에 대한 철학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황청심원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최씨 고집 광동 우황청심원 광동제약.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지금 8시 34분 4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사고 구간들이 있는데요. 이태원로 삼각지 방면입니다. 국방부 앞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 정체되고 있고요. 화곡로가 화곡역 쪽으로 화곡로 입구 교차로 부근에 신월동 자동차 판매센터 앞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오리로는 동부제강 쪽으로 천왕역 사거리 부근에 사고가 났고요. 한천로가 장위동 쪽으로 석관중 학교 앞에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인데요. 성산대교 부근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행주대교부터 그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후로는 여의하루 나들목에서부터 반포대교,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시속 20-30km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인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말입니다. 예.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영국과 독일의 언론이 일제히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이적을 보도했거든요. 예. 이적료만 3천만 유로니까 우리 돈으로 408억 원이나 될 것 같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메디컬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예. 이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레버쿠젠의 루디 펠라 단장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 보도 내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오늘 새벽에 이 유럽 축구연맹급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레버쿠젠이 라치오를 3-0으로 이기고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결장을 했는데 유럽의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미 영국에 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이적료가 408억 원이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가져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팀이 가져가는 거죠. 팀끼리 주는 돈이고요. 408억 원은 역대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서는 가장 큰 돈인데요. 예.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축구에서는 이제 대세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분데스리가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는 것도 이 국내에 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종편 가운데 이 JTBC가 최근에 스포츠 채널 개국하면서 분데스리가를 집중적으로 중계권 내고 중계를 하기로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가게 되면서 또 적지 않은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볼 땐 더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더 좋은 데 그렇죠? 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무주에서 폐막된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팔레스타인이 국제대회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따냈네요. 예? 예, 이 팔레스타인이 12살 소년 야신이라는 선수거든요. 예. 이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 41kg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아하. 이 결승전에서 패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은메달에 팔레스타인 이 선수단이 상당히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으로서는 모든 종목을 다 통틀어가지고 이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뭐 해방 직후인 이 1947년에 우리가 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서윤복 선생이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금메달 따냈을 당시에 그런 감동이 바로 야신이 선수의 은메달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축구 얘기인데 국가대표 공격수 이정엽 선수 말이에요. 얼굴 부위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물론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내달 그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 출전은 좀 힘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 국가대표 공격수죠. 이 상주 상무의 이정엽 선수가 어제 이 경남하고 이 K리그 챌린지 경기에서 공중볼을 다투다가 안면 광대뼈하고 인중 부위에 이 뼈가 부러지는 골절 부상을 당했거든요. 이정엽 선수 이 다음 달에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적 2차 예선 대표팀에 선발이 됐는데 좀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KBO 리그 얘기인데요. 넥센의 박병호 선수가 어제 홈런 추가해서 시즌 45 홈런 기록했죠.
예, 이 넥센의 박병호 선수가 이 4회 말에 KT전 4회 말에 3런 홈런 터뜨렸습니다. 시즌 45호 홈런인데요. 2년 연속 50 홈런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 비거리 135m짜리 대형 홈런이었거든요. 워낙 잘 맞아가지고 이 KT 외야수들이 아예 공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공 날아가는 거 쳐다만 봤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갖고 있는 이 한 시즌 최다 홈런 56개 넘어설지 이것이 최대 관심이고요. 넥센이 KT를 9대1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잘 맞은 것 같으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없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벌써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면 언제나 여러분을 찾아뵙는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영화 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이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영화 극장에서 하는 영화 다 봤다고 얘기할 만할 거예요. 새 영화 없어요? 새 영화? 사실은 다 보신 영화가 암살, 베테랑 이렇고요. 지금 같이 개봉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그것도 다 보신 영화고요. 작은 영화들도 많죠. 예컨대 어느 하녀의 일기 같은 작품도 있고요. 찾아보시면 작은 영화들, 그러니까 이 작은 영화라고 하면 뭐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산이 작지만 의미는 굉장히 큰 영화들, 비상업 영화들, 예술 영화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살, 베테랑만 생각하지 마시고 극장가를 좀 찾아다니시면 좋은 영화를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영화들이 워낙 그 상영 시간이 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영화 보시기가 만만치가 않으신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뭐 어떤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다가 저는 그 직업적으로 원래 시사회를 봐야 되거나 미리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좀 놓쳤다가 새롭게 좀 극장에서 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들이 아마 일반 관객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새 영화 중에서는 말씀드린 프랑스 영화든 또는 일본 영화든 그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화들 제가 그 나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조금 발품을 파시면 이 큰 영화들 그러니까 메이저 영화들 말고도 사실은 비상업 영화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산국제영화제가 기자회견했네요. 네네. 무슨 기자회견한 거예요? 10월 1일 날이 그 이번 비스회 부산영화제거든요. 보통 10월 달에 초반과 중반을 좀 아우르면서 좀 왔다 갔다 열리죠.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는 뭐 10월 중순 넘어서 열리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산영화제가 열린 가운데 가장 빠르게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추석이 아마 9월 27일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추석 직후에 아마 또 그 부산의 극장가들과 연계해서 영화제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10월 1일 날 열리는 것 같고요. 보통 27일 맞습니다. 27일 맞습니까? 대충 제가 쉬는 날은 아주 철저히 대단한 기억력이십니다. 그 10월 1일 날 열리기 전에 보통 한 달 전에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영화제에서 선보일 영화들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일반 관객들이 알리는 건데 올해 좀 빨리 열렸죠. 그러니까 한 달보다도 조금 더 한 40일 전에 열린 셈이 됐고요. 부산영화제는 아시다시피 300편이 넘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넘는 보통 한 11일 정도 영화제가 열리는데요. 11일 동안 영화제에 참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보통 하루에 많이 보면 3편 보시거든요. 그렇죠. 3편 보면 빙빙 돌죠. 3편 보면 정말 대단히 많이 보시는 거죠. 근데 3편 아침부터 보시는 거니까 4편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평균 3편 본다고 치더라도 열흘 동안 30편 보는 거니까 그렇죠. 부산영화제가 소개하는 영화의 10% 정도를 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소화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방대한 영화제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부산국제영화제가 벤치마킹한 것이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 영화제나 또 유럽의 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영화제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300편이 넘는 영화들을 상영하는데 그만큼
이 지역에 가면 이 영화제에 가면 그 해에 그 지역 그 인근 지역에서 소개된 만들어진 영화를 다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가면 아시아에서 1년 동안 만들어진 영화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아시아적 정체성이 강한 영화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막작도 주반이라고 해서요. 인도 영화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홍콩 영화 또는 한국 영화 이렇게 해서 좀 대중성이 강한 영화들을 개막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20년을 맞아서 아시아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산영화제가 인도 영화를 선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암살이 아직도 1등이에요? 1200만 가고 있거든요. 1200만. 우리나라 최고 기록이 몇 만이에요? 명량. 네, 한 1800만 가죠. 저는 사실은 좋은 면으로도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너무 쏠립니다. 이거 예를 들면 남한 인구가 한국 인구가 4,500만 아니겠습니까? 예. 점점 줄어들고 5천만 정도 됐는데 좀 줄어들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그 고령화 시대고 노년 인구가 많습니다만 5천만이라고 생각하면 그중에서 2천만이 한 영화를 본다는 거는 이건 사실은 좀 뭐랄까 좀 사회적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다원화에 역행하는 현상이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1인 가구를 3인 가구로 했을 때 5천만 가구면 1,500만 가구 5천만 명이면 1,500만 가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청 가구로 그렇게 하죠. 보통. 이제 요새는 점점 더 줄어들고 1인 가구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1,500만 가구가 5천만이라고 생각하면 1,800만이 한 영화를 봤다고 하면 모든 가구가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살도 지금 1,200만이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가면 이런 상황으로 가면 1,500만 그 관객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베테랑도 지금 1,00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9월 10월에 이렇다 할 영화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딱 한 편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의 사도가 있는데 이 사도가 바통을 이어받을 것인가. 사실 영화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얘기가 많을 정도로 그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협력 칼의 기억이 예상보다 워낙 흥행이 안 된 것처럼. 27만인가? 아니 지금 좀 늘었겠구나. 예전 50만 정도. 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들인 제작비에 비하면 엄청나게 흥행에서 실패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 사도는 똑같은 사극이고요. 사도세자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 사도 그랬어요. 사도를 얘기하다 그랬어요. 사도세자. 네, 사도세자 얘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베테랑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였던 유아인이 사도에서 사도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너무 안 닮은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송강호 씨가 아버지고 유아인 씨가 아들인데. 근데 이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영조가 사도세자를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두 주연 배우의 그 주목도 때문에라도 그 사도는 큰 인기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준익 감독이 예전에 왕의 남자 1,000만을 넘지 않았습니까? 이준익 감독이 워낙 저력이 있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내 그 극장 그러니까 국내 영화계에서 스토리텔러로서 가장 뛰어난 입담을 갖고 있는 감독이 이준익 감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도도 다 아는 얘기인데 또 사도세자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준익 감독이 이 시절의 얘기를 이 시대의 얘기를 어떻게 담아냈을까 굉장히 궁금하시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자라는 영화도 개봉이 되잖아요. 이 국내에서 이제 그 유럽 그 감독이나 배우 중에서 이름 석자로 뭐 단박에 관객을 좀 모으는 몇몇 그 배우나 감독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덴마크의 라스 폰 트리에 이러면 뭐 필름 매니아 사이에 영화 매니아 사이에서 라스 폰 트리의 영화는 일단 좀 보자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프랑스 여배우인 마리옹 코티야르는 어떤 영화가 상관없이 사실은 마리옹 코티야르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관객들이 많습니다. 이번 이민자도 마리옹 코티야르가
사실은 미국 영화에 출연한 셈인데요. 호아킨 피닉스하고 제레미 레너가 같이 나오는 그런 영화 이민자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자는 제가 봤을 때 1921년도 얘기거든요. 예전에 세지오 레오네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나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의 갱스 오브 뉴욕 같은 영화. 왜 자꾸 이민자 시대로 돌아가는가 미국의 감독들이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영화고요. 어쩌면 이 영화를 만든 그 감독 역시 예전에 갱스터 누아르 작품을 좀 몇 편 만들었었는데요. 미국의 현재 사회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이민 사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 물밀듯이 미국의 유럽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뭐 이탈리안 사회, 리틀 이탈리안, 그러니까 그런 이탈리아 커뮤니티도 만들고요. 또는 아일랜드 커뮤니티도 만들고 미국을 굉장히 다민족화, 다인종화 하지 않았습니까? 다원화 시켰는데요. 아마 거기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의 축 이런 것들도 그때 배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1920년대로 감독의 상상력을 날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리온 코티야르가 워낙 연기를 잘하는 저는 이제 마리온 코티야르가 75년생이고 아직 40대 초반입니다만 명불허전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제가 종종 쓰는데요. 이번 이민자에서도 마리온 코티야르가 거의 영화를 끌어나간다. 호아킨 피닉스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리버 피닉스의 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같이 연기를 펼치는 걸 보면 마리온 코티야르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마리온 코티야르 연기만으로도 이 영화를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미니언스가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모으고 있고요. 네, 미니언스가 애니메이션이죠. 여기에 나오는 해피투게더라는 해피투게더 이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들으면서 오늘 오동진 평론가와는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2개의 얼굴, 5개의 심장. 새로운 혁신의 모습으로 K5가 돌아왔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선택의 자유로 당신만의 드라이빙을 즐겨라. 넥스트 이노베이션 K5 탄생. 기아자동차. 어떻게 시간 보내다 보니까 벌써 목요일이죠. 내일 하루만 또 버티시면 주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내일 금요일 뭐 할까 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